60세 이상이라면 아침에 일어나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실 겁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장을 보고 돌아올 때 예전에는 가뿐했는데 이제는 허벅지가 쉽게 뭉치고 무릎이 덜컥거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로 어떤 음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근육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는 상식이 있습니다. 차는 그냥 목을 축이는 음료일 뿐 근육과는 상관없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체는 우리가 흔히 간과했던 근육보호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단백질 대사와 회복에 관여하는 아미노산이 미량 들어있고 혈액순환을 돕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그냥 따뜻한 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다리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천연 약방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약속은 단순합니다. 한 달만 꾸준히 마시면 다리 근육이 달라집니다. 듣기엔 믿기 어려운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에서도 차의 항산화 성분이 근육 염증을 줄이고 회복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차의 효과는 간접적일 뿐이다 라고 반박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의 변화를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의사들이 이제서야 이 전통차의 가치를 다시 주목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3번 밥을 챙겨 먹는 것은 누구나 하시지만 그때마다 단백질이 모두 근육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와 흡수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회복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음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온 전통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좋은 차가 있다라는 정보만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전통차가 근육을 살리고 어떤 습관이 오히려 근육을 망가뜨리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2부에서는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차를 소개하고 3부에서는 절대 피해야 할 나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혹은 해외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요.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영상마다 더 알맞은 생활 환경과 식습관 이야기를 곁들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장수지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전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뒤에는 다리 근육의 1/4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르는데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 손잡이를 잡고 올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달만 올바른 차 습관을 들이면 무겁던 다리가 다시 가벼워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근육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근육을 지켜주는 전통차의 비밀을 풀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는 그냥 향을 즐기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료지 근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전통차는 근육을 살리는 필수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미노산, 특히 태아닌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태아닌은 녹차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뇌를 진정시키는 성분으로만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태아닌이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 단백질 분해를 완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몸속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분해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런데 차 속에 든 작은 분자가 그 균형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통차를 기운을 보태고 몸을 가볍게 하는 음료라고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단백질 대사와 회복을 조율하는 효과였던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던 사실이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 사실이 저는 늘 흥미롭습니다. 또 하나, 전통체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폴리페놀은 근육의 밑에 손상이 생겼을 때 염증을 가라앉히고 회복을 빠르게 돕습니다. 젊었을 때는 근육을 조금 혹사시켜도 금세 회복했지만 60세가 넘으면 작은 손상도 오래가고 근육통이 일상처럼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매일 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그 염증을 완화하고 근육의 회복 속도를 끌어올려주는 조용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차에 들어있는 성분이 근육에 직접 작용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라는 의견도 있지요. 그러나 임상적으로 보면 차를 꾸준히 마신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확연히 느리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생활 습관 차이일까요? 아니면 차 성분의 실제 효과일까요? 저는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습관의 안정감 플러스 차에 생리학적 영향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단백질 파우더 같은 보충제 대신 차만 마셔도 되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차는 보충제가 아니라 촉진제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차는 그 벽돌을 빨리 운반하고 쌓아 올리게 돕는 작은 손수레와 같습니다. 벽돌이 없다면 손수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손수레가 있다면 같은 벽돌로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지요. 차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온전히 가지 못하고 소화장애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차는 위장의 혈류를 촉진하고 소화를 부드럽게 합니다. 즉,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주는 보조자 역할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따로 사서 드시지만 정작 소화와 흡수를 돕는 전통차의 힘은 간과하지요. 저는 이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 값비싼 재료는 잔뜩 사와서 요리를 하는데 불을 켜지 않고 요리를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켜야 음식이 제대로 익듯이 차가 있어야 단백질이 몸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의 전통차, 그 꾸준한 습관이 60세 이후 근육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차가 단백질 흡수를 돕고 분해를 늦추고 회복을 빠르게 하는 세 가지 힘을 동시에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들이 그런 효과를 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이 이미 집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마셨는데 그냥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다음 부분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무겁고 쉽게 붓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녁이 되면 발목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걷기가 불편해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액순환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다리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은 혈액순환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전통차입니다.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셨을 때 몸이 서서히 데워지고 손끝 발끝까지 온기가 퍼져나가는 느낌을 경험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따뜻한 음료는 혈관을 확장시켜 말초 혈류를 촉진합니다. 특히 계피차, 생강차, 쑥차 같은 전통차는 혈관 내피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피체는 쿠마린 성분이 있어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고 혈류를 부드럽게 흐르게 돕습니다. 생강차는 오래전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돕는 약재로 알려져 왔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전 형성을 억제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쑥차는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자주 권하는데 자궁과 하체 혈류를 따뜻하게 해 다리 근육의 긴장 완화와 통증 완화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학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차를 마신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혈액순환이 바뀌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보면 매일 따뜻한 차를 습관처럼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부종이 덜하고 다리 근육 피로도가 낮았다는 보고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넘기기 어려운 것이지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물은 얼마나 드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물 섭취가 부족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나빠져 근육까지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찬물을 억지로 마시기는 부담스럽죠. 그럴 때 따뜻한 차 한 잔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수분을 보충하면서 동시에 혈류를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따뜻한 차가 심리적 안정까지 준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때 차를 마시면 뇌파가 안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마음과 근육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풀리고 마음이 풀리면 혈류도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보통 아침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마시면 밤새 굳었던 혈류가 풀리면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오후에 마시면 저녁 무렵 다리가 붓는 현상을 줄여줍니다. 단, 늦은 밤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전통차. 근육으로 가는 영양분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근육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차 한 잔이 혈관을 열고 영양을 실은 혈액이 다리 근육까지 원활하게 도달하도록 돕는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습관 하나가 무겁고 지친 다리를 가볍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따뜻한 차가 어떻게 피로를 풀고 기운을 채워주는지, 또 왜 차 한 잔이 천연 보약이라 불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여러분의 아침 루틴에 당장 차를 넣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밥은 잘 챙겨 먹는데도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몸이 무거운 걸까요?
사실 단백질과 영양소만 충분히 먹는다고 해서 바로 에너지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속의 피로 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세포가 활력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중요한 조력자가 바로 전통차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녹차의 카테킨은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카테킨은 우리 몸속에서 쌓이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가 더 오래, 더 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근육세포가 빨리 지치고 몸 전체가 무겁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차 한 잔 속 카테킨이 그 독성 물질을 잡아내어 근육과 뇌, 심장까지 보호합니다. 또한 대추차와 구기자차 같은 전통 음료는 예로부터 기운을 보충하는 보혈차로 불려왔습니다. 실제로 대추에는 철분과 비타민 C가 들어있어 빈혈을 완화하고 구기제는 베타인 성분이 있어간에 피로를 풀어줍니다. 간이 회복되면 몸 전체의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단백질 합성 능력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부터 농사일이 끝난 후 어르신들이 대추차를 끓여 드시며 이 기운을 북돋운 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차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니라 몸의 흐름을 조절하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의 눈으로 보면 이는 바로 세포 에너지 대사와 항산화 작용을 의미합니다. 동양의 지혜가 현대의학과 다시 만나는 순간이지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차의 효과는 심리적인 안정감에서 비롯된 것이지 실제 피로 해소 효과는 미약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저는 다른 경험을 많이 봅니다. 차를 꾸준히 마신 어르신들은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피로도가 훨씬 적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단순한 기분 탓이라 치부하기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하루 중 가장 피곤할 때는 언제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일까요? 아니면 저녁 무렵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후 3, 4시쯤을 꼽습니다. 이때 혈당이 떨어지고 뇌와 근육이 동시에 지칩니다. 바로 이 시점에 따뜻한 전통차 한 잔을 마시면 몸이 풀리고 다시 움직일 힘이 생기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강한 커피 대신 은은한 차를 고르면 심장은 편안하게 두근거리고 머리는 맑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차 속 성분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과정을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피로가 심하면 몸은 단백질을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즉, 먹은 단백질이 근육을 만들지 못하고 연료처럼 소모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항산화 성분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차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이 소모되지 않고 근육 합성 쪽으로 더 잘 흘러갑니다. 결국 차를 마신다, 월트 근육을 보호한다 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전기가 들어오는데 만약 전선이 낡고 저항이 크다면 전기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몸속 통로가 피로와 독성 물질로 막혀 있으면 영양소가 근육으로 가지 못합니다. 전통차는 이 전선을 닦아주고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청소부 같은 존재입니다. 정리해보면 전통차는 세 가지 힘을 동시에 줍니다. 첫째, 항산화로 세포를 지켜 피로를 줄인다. 둘째, 간과 혈액을 보강해 기운을 채운다. 셋째,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결국 차 한 잔이 단순한 취향이나 습관이 아니라 근육과 기운을 함께 살리는 천연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차 한 잔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다음 부분에서는 소화와 흡수를 돕는 차의 마법 같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되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전통차가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고기나 생선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힘은 전혀 나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분명히 단백질을 먹었는데 왜 근육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소화와 흡수 과정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분비도 감소합니다. 그 결과 음식 속 단백질이 잘게 쪼개지지 못하고 몸은 이를 흡수하지 못한 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마치 벽돌을 쌓기 위해 가져왔는데 그 벽돌이 흙먼지처럼 부서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은 벽돌을 원하지만 몸은 부서진 흙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통차입니다. 특히 보리차, 매실차, 생강차 같은 차들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효소의 작용을 활성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보리차는 소화를 돕는 효소 유사 성분이 있어 음식물이 위와 장에서 더 잘 분해되도록 합니다. 매실차는 유기산이 풍부해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단백질이 작은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되도록 도와줍니다. 생강차는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 음식물이 소화관을 원활하게 지나가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차들을 꾸준히 마시면 단백질이 소화되는 효율이 높아져 먹은 음식이 진짜 근육으로 연결됩니다.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은 것이 몸에 잘 스며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차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일 뿐 실제 흡수율 향상 효과는 미약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다릅니다. 저는 수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차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같은 식단을 먹어도 체력이 더 빨리 회복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단순한 수분 섭취 이상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장내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심해집니다. 이때 차를 마시면 장내가스가 줄고 배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음식 섭취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단백질도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차 한 잔이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죠. 소화가 잘 된다. 음식을 더 잘 먹는다. 근육이 지켜진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식사할 때 차를 함께 드시나요? 아니면 따로 드시나요? 사실 차는 식사 중보다는 식사 후 30분쯤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위산을 희석해 소화가 방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분 후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 위장 활동을 도와 흡수를 원활하게 합니다. 작은 시간 차이가 근육 건강에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을 근육으로 옮기는 과정을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많은 영양을 실은 마차가 와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차는 이 길을 청소하고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영양소가 제때 제자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통정리 같은 존재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통차는 단순히 수분 보충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위장 기능을 따뜻하게 살려 단백질 소화를 돕는다. 둘째, 흡수 효율을 높여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도록 한다. 셋째, 소화가 원활해져 꾸준한 영양 섭취가 가능해진다. 따뜻한 차 한 잔이 근육 건강의 숨은 열쇠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을 드실 때 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라는 마음으로 차를 곁들여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근육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 흔히 마시는 음료가 어떤 위험을 숨기고 있는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피곤해서 커피를 마셨는데 정작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였다. 하루에 서너 잔씩 커피를 마셔야 힘이 나는 것 같다. 카페인은 분명히 잠을 깨우고 순간적으로 기운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카페인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젊었을 때와 전혀 다릅니다. 특히 근육 건강에 있어서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첫째,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풀리는데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바로 칼슘인데,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걸음에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밤에 쥐가 자주 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둘째, 카페인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근육세포 내 단백질 합성 신호가 약화됩니다. 즉, 고기를 먹고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도 카페인이 많으면 근육이 커지지 않고 오히려 유지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챙겨 먹는데 왜 근육이 줄어들까? 라고 의아해 하셨던 분들, 혹시 커피나 진한 홍차가 원인은 아니었을까요? 셋째, 카페인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근육은 잠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낮에 손상된 근육 섬유가 밤사이 단백질로 채워지며 복구되는데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이 과정이 방해됩니다. 결국 피곤함을 달래려고 마신 커피가 오히려 회복을 늦추고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부르는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카페인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젊은 선수들이 운동 전 카페인을 섭취하면 순간적인 집중력과 힘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이는 젊은 근육과 노년의 근육에서 결과가 다릅니다. 60세 이후에는 카페인의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운동 능력을 잠깐 끌어올리는 대신 장기적으로 근육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나 홍차를 몇 잔 정도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3잔 이상 드십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하루 1잔 이하, 그것도 오전 시간에만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을 피하라는 말은 차를 아예 마시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통차는 카페인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보리차, 옥수수차, 대추차 같은 음료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한 커피, 홍차, 에너지 음료 같은 고카페인 음료를 일상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은 불을 붙이는 성냥과 같습니다. 성냥을 켜면 순간적으로 불빛이 나고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그 불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꺼져 버리지요. 더 큰 문제는 성냥을 자꾸 켜다 보면 주변이 점점 그을려 결국 방 전체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커피가 주는 순간의 각성이 결국 우리 몸의 근육과 뼈를 서서히 깎아내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칼슘 배출, 근육 약화, 주위 발생 단백질, 합성 억제, 근육 회복, 지연 수면 방해, 근육 재생 불가능, 결국 근육을 지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이 바로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커피 대신 전통차를 선택하는 순간 근육은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또 다른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마실 때 설탕을 넣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이 달콤한 습관이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이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차를 마실 때 습관적으로 설탕을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냥 달콤해야 목 넘김이 좋고 기운이 나는 것 같다 하시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작은 습관이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조용히 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설탕은 단백질의 활용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얻은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아미노산의 흐름이 뒤틀립니다. 즉,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더 쉽게 전환되어 버립니다. 분명히 단백질을 먹었는데 살로만 간다는 표현,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둘째, 설탕은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달콤한 차를 자주 마시면 혈관벽에 당분이 달라붙고 혈관 내피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면 근육까지 영양이 전달되지 못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산소와 미네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영양을 챙겨도 근육은 말라버리듯 약해집니다. 셋째, 설탕은 피로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달콤한 음료를 마시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나는 듯하지만 그 효과는 금세 꺼집니다.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큰 피로감과 무기력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피로가 쌓이면 근육은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여기서 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설탕은 단순한 에너지원일 뿐 소량 섭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소량이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실제로 일상 속에서 어르신들이 마시는 달콤한 차 한 잔, 두 잔이 하루 필요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훨씬 작은 양의 설탕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차를 마실 때 설탕을 넣으시나요? 아니면 꿀이나 대체제를 쓰시나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꿀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꿀도 과다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따라서 꿀조차도 조금만이 중요합니다. 차라리 대추차나 구기자차처럼 원재료 자체에 달콤함이 있는 전통차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탕을 넣은 차는 마치 기름이 섞인 강물과 같습니다. 물은 흘러야 하지만 기름이 표면을 막아 흐름이 방해됩니다. 결국 근육에 필요한 영양이 전달되지 못하고 피로만 쌓입니다. 반면 맑은 강물처럼 깨끗한 차를 마시면 영양이 순환하며 근육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도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양의 차를 마셨는데 설탕을 넣어 마신 그룹은 체지방이 늘고 피로도가 높았으며 무릎 관절 통증까지 더 자주 호소했습니다. 반대로 무가당으로 마신 그룹은 혈당 수치가 안정적이고 운동 후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속에서 실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설탕을 넣어 마시는 차는 근육 건강에 세 가지 해를 끼칩니다. 단백질 활용을 방해해 근육이 약해진다. 혈관을 손상시켜 영양 전달이 막힌다. 피로를 쌓아 회복이 느려진다. 결국 차를 진짜 약으로 마시고 싶다면 반드시 무가당 습관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달라지고 차 본연의 은은한 향과 맛에서 오히려 더 깊은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작은 결심을 해보실까요? 내일 아침 차를 마실 때
설탕 대신 그냥 끓여 마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근육과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또 다른 함정, 바로 좋다고 생각해 과도하게 마시는 허브차의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에 좋다니까 많이 마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과유불급, 고요부치, 즉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입니다. 허브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브차에는 다양한 유익한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를 촉진하며 염증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루에 5잔, 10잔씩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몸이 가볍고 상쾌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간과 신장이 부담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페퍼민트 차는 소화를 돕는 데 탁월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위산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초차는 피로 회복에 좋지만 지나친 섭취는 혈압을 올려 고혈압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화차는 눈을 맑게 하고 두통을 줄이지만 하루에 여러 잔씩 마시면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나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허브차는 천연식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허브에도 강력한 양리작용이 있습니다. 양리작용이 있다는 것은 곧 이용량을 1년이 넘어설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천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안전하다고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잔의 차를 드시나요? 혹시 건강을 위해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마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실제로 저는 하루에 12잔 가까이 허브차를 마시다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병원에 오신 어르신을 직접 뵌 적도 있습니다. 물보다 차를 더 많이 드신 결과 몸속 균형이 무너진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브차는 하루 2~3잔이면 충분합니다. 그것 이상은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몸에 전해질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허브차 속 성분이 약의 흡수나 작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국화차는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고 감초차는 이뇨제와 부딪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허브차는 마치 햇볕과 같습니다. 적당한 햇볕은 몸의 비타민 D를 만들어 뼈와 근육을 건강하게 하지만 과도한 햇볕은 피부를 손상시키고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똑같이 좋은 것이라도 적당히 누릴 때 약이 되고 과하면 독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허브차의 과잉 섭취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과 신장 부담, 피로, 독소 축적 위장 문제,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약물 상호작용, 혈압, 혈액 응고 문제에 따라서 허브차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반드시 적당한 양을 지켜야 합니다. 하루 2~3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차는 보약이지 물 대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오늘 마신 차의 양을 한번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나치게 마시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또 다른 잘못된 습관, 바로 늦은 밤에 차를 마시는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는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을 잘못 만나면 오히려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잤는데 오히려 뒤척이며 깊은 잠을 못 잤다. 밤마다 습관처럼 차를 마셨더니
새벽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잠이 끊겼다. 차는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마시는 시간대를 잘못 고르면 그 좋은 효과가 오히려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늦은 밤 차 습관은 수면을 해칩니다. 근육은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낮 동안 손상된 근섬유가 밤새 단백질로 채워지며 새살이 돋듯 복구되는 것이죠. 그런데 차를 늦게 마시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부 채는 여전히 미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어 뇌를 각성시키고, 또 따뜻한 음료 자체가 방광을 자극해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듭니다. 결국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근육 회복에 황금 시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둘째, 소화불량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 후 배가 더부룩하다고 차를 찾습니다. 물론 적당한 차는 도움이 되지만 밤늦게까지 계속 마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나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차, 박하차 같은 자극적인 차는 밤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육 회복과 면역력 회복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 차를 마셔 뇌가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날 아침 다리가 더 무겁고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는 늦게 마셔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카페인 없는 캐모마일 차나 루이보스 차는 수면을 돕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보면 아무리 무카페인이라 해도 늦은 밤 차를 마신 분들이 화장실 때문에 수면이 끊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성분보다도 시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차를 주로 언제 드시나요? 아침, 점심, 아니면 저녁 늦게? 혹시 밤 9시 이후에도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조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하는 시간은 이렇습니다. 아침, 밤새 굳은 혈류를 풀어주고 소화를 깨우는 차 한 잔. 점심 이후, 소화와 활력을 돕는 차 한 잔. 오후 6시 이후 가급적 물로 대체하고 차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는 마치 도시의 교통, 신호등과 같습니다. 낮에는 신호등이 질서를 잡아주어 교통이 원활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신호등이 계속 깜빡거리면 오히려 방해가 되지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는 모든 신호등이 꺼져야 근육과 장기가 제대로 쉬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차 한 잔이 이 질서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늦은 밤 차 습관은 근육 건강에 세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깊은 수면을 방해해 회복이 더뎌진다.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다. 호르몬 분비를 교란해 근육 재생을 방해한다. 따라서 차는 낮에 즐기고 밤에는 삼간다는 원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작은 시간 관리가 다리 근육의 강인함을 좌우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다시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차가 단순히 근육을 지키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이 지쳐 힘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음이 더 지쳐 있었다. 사실 근육의 피로와 마음의 피로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겁고 몸이 지치면 마음 또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전통차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차는 단순히 근육을 살리는 영양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차는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따뜻한 차를 마실 때 나는 향기,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 목을 타고 내려가며 퍼지는 따스함은 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녹차 속 태아닌 성분은 뇌파를 안정시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캐모마일이나 국화차는 불안을 줄여줍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교감신경의 긴장이 풀리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혈압이 내려가고 혈류가 원활해져 근육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둘째, 차는 사회적 연결의 매개체가 됩니다. 예전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음료 시간이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고 웃음을 나누는 소중한 순간이었지요. 현대의학에서도 외로움이 근육 손실과 직결된다고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높여 단백질 분해를 가속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마시는 차 한 잔은 마음을 묶어주고 근육까지 지켜주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셋째, 차는 의식적인 휴식을 선물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TV,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차를 우려내는 짧은 시간, 그 향을 맡으며 천천히 마시는 시간은 일종의 명상과 같습니다. 이때 심장이 안정되고 호흡이 깊어지며 온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긴장이 풀리면 근육도 저절로 회복됩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차가 주는 심리적 효과가 진짜 생리적 회복으로 이어지는가라는 질문이지요. 일부는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차를 꾸준히 마신 그룹에서 혈압과 맥박, 염증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즉,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치유되는 연결고리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하루 중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습니까? 혹은 늘 바쁘게 지내다 보면 차 한 잔도 잊고 사시나요? 만약 차를 마시는 시간을 생활 속에 넣는다면 그 순간이 곧 몸과 마음의 회복 시간이 됩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육은 땅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땅이 척박하면 아무리 물을 줘도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옥한 흙, 즉 편안한 마음이 있어야 물과 영양이 뿌리로 스며듭니다. 차는 이 토양을 부드럽게 해주는 비료 같은 존재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 결과 근육도 더 잘 자라게 돕는 것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전통차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회복시킵니다. 향과 온기가 뇌를 진정시켜 긴장을 풀어준다. 함께 마시는 시간은 외로움을 줄이고 사회적 연결을 만든다. 차를 마시는 의식은 몸 전체에 휴식을 주고 근육 회복을 촉진한다. 결국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리는 약입니다. 그래서 차를 마신다는 행위가 곧 내 몸과 내 마음을 보살핀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 한 달만 지켜도 다리 근육과 일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차가 주는 좋은 효과와 잘못된 습관이 가져오는 위험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 한 달만 올바른 습관을 지키면 다리 근육과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차 습관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전통차 한 잔, 밤새 굳은 혈류를 풀고 다리를 가볍게 합니다. 점심 이후 소화를 돕는 차 한 잔, 단백질 흡수를 높여 근육 합성에 힘을 보탭니다. 오후, 늦게는 무가당 허브차 한 잔,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춥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달만 지켜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에 힘이 붙고 저녁 무렵 다리 붓기가 줄어들며 밤에는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한결 밝아지고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어떨까요? 하루 3잔 이상의 커피와 홍차. 칼슘이 빠져나가 근육이 약해지고 밤에 쥐가 자주 납니다. 설탕을 넣은 달콤한 차. 혈당이 급상승해 단백질이 근육이 아닌 지방으로 바뀝니다. 허브차 과다 섭취, 간과 신장이 지쳐 오히려 피로가 심해집니다. 늦은 밤 차습관, 수면이 끊기고 근육 회복이 지연됩니다. 이 4가지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별일 아닌 듯 보이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 다리 근육은 눈에 띄게 줄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며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의자와 손잡이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좋은 습관입니까? 아니면 나쁜 습관입니까? 한 달만 바꾸면 2 갈래 길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과연 차 하나로 근육 건강이 달라질 수 있는가? 일부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임상과 일상에서의 결과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차를 올바르게 마신 분들은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근육량 감소 속도가 완화됩니다. 반면 잘못된 습관을 가진 분들은 약을 늘리고 병원 방문이 잦아집니다. 과학적 논문과 실제 삶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좋은 차 습관은 마치 매일 길에 꽃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아도 1달, 2달이 지나면 길게 꽃이 피어나 걷는 발걸음이 즐거워집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매일 길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돌이 쌓여 길이 막히고 결국 걷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정리해보면 좋은 차 vs 나쁜 습관은 근육 건강에 이렇게 대비됩니다. 좋은 차, 혈류 개선, 소화 촉진, 근육 회복, 마음 안정. 나쁜 습관, 칼슘 소실, 단백질 낭비, 간 신장 부담, 수면 방해. 여러분, 이제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단순히 차를 마신다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무엇을 넣지 않고 마시느냐가 근육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대비를 바탕으로 1달만 올바른 습관을 지키면 다리 근육과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감정적인 울림을 담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차 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근육을 살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1달 동안 좋은 차를 꾸준히 마신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침에 일어나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무겁지 않은 다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 무렵 붙던 종아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밤에는 푹 자면서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다시 더 나은 습관을 이끌어줍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와 설탕이 든 음료를 계속 마시고 밤늦게 차를 들이켜며 수면을 놓친다면 근육은 조용히 사라지고 삶의 활력도 잃게 됩니다. 무릎에 통증이 찾아오고 발걸음이 느려지며 스스로를 의지하기 어려워지는 날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좋은 차 습관을 시작하겠다. 이 결심 하나가 10년 뒤의 건강을 바꿉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이 채널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지혜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장수 지혜 모임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차를 가장 자주 드시나요? 혹시 차를 마시며 특별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소중한 공부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는 단순한 버튼 누르기가 아닙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70대, 80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근육은 나이를 먹으면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습관은 늦게라도 바꾸면 우리 삶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우리는 아직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그리고 힘 있는 발걸음을 응원합니다.